자, 시장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해야 되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는 어떤 종목들을 가장 베스트로 봐야 될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중심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공개해 주시죠. 참 뜨거워요. 유리기판은 참 뜨겁습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도 오르고 오르갈 때도 오르는 이런 모습인데 또 오늘 모멘텀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점점 구체화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지속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요? 유리기판은 트레이딩 뷰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뷰군요. 자, 그러면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속된다. 호재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뭐 중장기로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뭐니 해도 뉴스가 계속 나와요. 예, 뭐 오늘 뭐 보셨을 겁니다. 주말인가요? 캠트로닉스 네, 이슈였는데 맞아요. 삼성전기가 조만간 독일의 이제 LPKF사랑 이제 캠트로닉스와 이제 LPKF 코리아까지 해서 4자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 뭐 요 뉴스로 캠트로닉스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인가요? 그랬고 맞아요. 네. 예, 오늘 뭐 강하게 갭이 떠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갑자기 YC캠이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존재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오늘도 제가 뉴스를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기존 여러 가지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AMD까지 뭐 기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또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인텔은 뭐 10년 전부터 유리 기판을 계속 상용화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그다음에 LG까지 LG 이노텍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뭐 우리 주요한 기업들이 이제 뭐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적을 또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제가 뭐 반도체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경우 유리기판 보시라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지속적으로 특히 뭐 국내 이제 메이저 업체 삼성전기, SKC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 협력 이슈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까지 뭐 아바코라든가 뭐 야스, AP 시스템까지 뭐 계속적으로 동반해서 지금 테마는 확산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이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기를 여기 지금 띄워주셨는데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SKC도 마찬가지인데 우량하고 실체가 있습니다. 상용화는 2026년 정도부터 이제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보시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 상향이 되고 있고 폴더블 관련주이기도 하고 여러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박스 좀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런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읽어봤는데 어쨌든 캠트로닉스는 반도체를 잘 깎는 기술, 맞아요. 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서 기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메이저 되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잘 깎는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도 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괜찮아요. 여기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캠트로닉스가 아시다시피 OLED 원래 패널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원래 유리 깎는 시각 장비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요. 시각 장비 업체들은. 그래서 겹테마 같은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는 계속 확산되니까 디스플레이 쪽으로 우선 확산이 되니까 그쪽도 아직 차트적으로 추세가 양호합니다. 그런 좀 강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이런 코스닥 좀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기나 SKC 같은 건 좀 우량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인데요. 트레이딩 뷰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뷰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중장기로 보는 건 아닌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이게 뭐 유리기판이라는 지금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뜨겁긴 합니다만 이게 뭐 숫자가 찍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찍힐 때까지는 뭐 트레이딩 뷰는 계속 유효합니다. 시장에서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하지만 이 중장기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중장기로 보려면은 어떠한
숫자가 찍히는 모멘텀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실적이죠, 결국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점이 좀 부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좋긴 해요. 좋은 얘기가 워낙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가시권 내에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렇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워낙 시장에서는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주제들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유리기판을 안 보면 볼 게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다 맞아요.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종목 좋아해요. 물론 상방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지점은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유리기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기판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제 유리기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I 칩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더 미세하게 공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단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기가 어려워요. 너무 치명타네요.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에 좀 강하면서도 미세하게 새길 수도 있는 이런 기판이 좀 필요한 건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유리기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그러면 이 유리기판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고 있는 기업 두 개가 뭐냐면 SKC랑 삼성전기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말간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캠트로닉스 그리고 LPKF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삼성전기랑 해서 동맹을 맺는다라는 건데 사실 동맹은 이제 삼성전기 동맹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이 워낙 앞으로의 이제 차세대 기판으로서 꿈의 기판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 R&D 동맹했죠. 뭐 여기는 뭐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의 제가 삼성전기랑 또 대두되는 게 SK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하고 있는데 AMD, 앱솔릭스, ICD, HB 테크놀로지가 또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 두 개도 SKC 공장이랑 이제 삼성전기 공장에서도 같이 여기서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유리기판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캠트로닉스가 시각 공정하잖아요. 잘 자르는 업체. 그리고 또 이제 부각을 받는 게 HB테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기판의 대상으로 해서 검사 장비하는 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술 개발 단계에서 밸류업을 계속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비용을 좀 코스트를 다운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유리기판 자체가 원가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는 사실 지금 어려워요. 플라스틱의 장점은 그럼 유리기판보다 싼 거네요. 맞아요. 좋은 효율이 나오는 대신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가려면 지금 기술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하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보자라면 당연히 이제 검사 장비로 부각받는 게 HB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HB테크놀로지를 오늘 좀 토픽으로 좀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이 유리기판 테마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재단에서는 YC캠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소재탄 YC캠이랑 검사장비 HB테크 그리고 대장 두 개가 삼성전기 SKC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을 트레이딩뷰로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오랜만에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에 바람이 불지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은요? 네. 자율주행 테마 지속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뭔가 지속을 얘기하고 계신 김근우 전문가는요? 자율주행으로 승부 보는 테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시선이 옮기는 거죠.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승부를 본다. 맞아요. 이제 지난주로 우리가 살짝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점이 매출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당연히 순이익도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감소했으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럼 테슬라야 너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야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테슬라가 지금 극복하려는 방안이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갈게.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갈게. 사실 지금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가형 모델 낼게 이거였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볼게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원래 중국이 규제가 되게 심해요. 특히 자국 내 기업과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사실 차별이 좀 심합니다. 그걸 외자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외자 기업 최초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테슬라가. 이거 사실 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4년 전부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전면 자율주행 FSD급은 아니지만 네. 보조주행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허가를 안 해줬어요. 중국에서. 그게 다 뚫린 거군요. 맞아요. 물론 뚫렸어요. 지금 적합 판정 단계이기 때문에 네. 상용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요? 되게 좋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원래 적합 판정조차도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상용화를 못했던 기술들이 많았던 건데 이거를 가시권 내에서 적합 판정 해줬으니까 여기엔 사실 이제 BYD라든지 뭐 로터스, 호존, 니오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 적합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BYD한테. 근데 이런 지점을 좀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중요한 지점이 이제 테슬라 측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하이를 포함해서 여러 중심 도시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원래 사용 제한 조치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테슬라에서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물론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도 이 규제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시작하면 사실 테슬라가 할 말이 되게 많아져요. 지금 우리가 기술력도 좋은데 못 썼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추세로 가는 거니까 테슬라가 되게 유리한 고지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많이 저점 찍었고 올해만 해도 40%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등도 나왔고, 그럼 앞으로 쭉쭉 가겠네. 로 가면 참 좋은데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 이제 교통 당국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NHTSA라고 해서 산업 규제하는 데요. 자동차 규제하는 데인데 여기서 지금 테슬라 사실 좀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사고 나면 꼭 여기에서 소송 걸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랑 사람이 운전해서 나는 사고랑 그렇게 막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네. 근데 일단은 사람이 안 타고 운전을 하는 거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오토파일럿 기술입니다. 네. 이제 보조 자율주행. 이 기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보조 주행이 테슬라가 좀 흔히 말해 빵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실 운전을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건데, 보조 주행 때문에 운전을 게을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가 좀 떨어지죠. 맞아요. 알아서 좀 피해 주겠지, 막 이러다가 사고 나고. 사실 싸워보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테슬라 너네가 이렇게 기술을 쓸 거면 완전히 제대로 하던지. 그렇죠. 애매하게 하니까 운전자들이 운전도 제대로 안 하고 게을러지는 게 있다. 이거를 해결하게 해달라라는 논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점을 만약에 잘 해소를 한다라면 앞으로 지금의 자율주행 좋은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반응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클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저점 구간인 테슬라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관련해서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세요? 탑픽은 전 HL 만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네. 강한데. 맞아요. 따라 들어갈 만 합니까? 만도가 사실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실적이 일단 잘 나왔고요. 그리고 만도가 자율주행 투자를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좀 분리되면서 모멘텀을 네. 좀 잃었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부터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HL 만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 진출을 계속 할 것이고 로보택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중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제 데이터 안전 요건 검사를 1차를 통과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데이터 이제 처리를 위한 이제 안전 요구사항 검사 1차 통지를 받은 건데 요거를 이제 테슬라의 이제 모델 3랑 모델 Y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통과한.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서비스가 중국에서 곧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뉴스 뭐 엄청나게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간에 뉴스 너무 많고 뭐 아침에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조선도 뭐 좋다라는 그리고 오늘 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주가 상향 삼성중공업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선택장에 보거든요. 저도. 그러시구나. 여기에 뭐 식품 쪽도 리포트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뉴스가 뭐 조선뿐만 아니라 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나와서
과연 또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 뉴스는 이번에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만약에 갭이 안 뜨면 오늘 한 번은 또 튀고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뭐 라닉스 이런 종목들, 뭐 테마주죠. 이런 종목들 뭐 실적은 좀 별로일 수 있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안 그래도 이런 종목이 좀 움직였어요. 관련주로.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는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의 4단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적으로 좋은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발표가 4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좋을 걸로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요게 우리 PD님을 드리는 아침에 작성한 건 모트렉스를 갖고 왔는데 네.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요게 자회사 거의 지분 100%인데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거의 한 80%대 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시총이 한 2,5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모트렉스의 어떤 지금 시가총액은 3,4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IPO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모트렉스 실적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뭐 좋아지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전장 섹터에서 조금 실적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보신다면 현대오토에버나 모트렉스 그리고 코리아 FT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쪽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상승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모트렉스 관련해가 또 이슈, 거기에다가 일정 이런 가지 겹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참 이분이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방한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러저러 뭐 전쟁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좀 방문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약속했던 걸 이행하느냐 이게 좀 포인트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환 전문가 한 줄평이요. 네, 기대감이 있는 방산원전 지속 추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키워드가 나오는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기대 섹터 다수 포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것들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김진환 전문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정적으로 그 산업부 장관이 이제 체코랑 사우디 네. 이제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있고 계속해서 체코는 좀 가는 것 같아요. 체코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 6월에 이제 프랑스랑 지금 우리나라 이 둘이 지금 2파전이에요. 미국이 좀 빠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주식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슈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뉴스가 보니까 AI 관련으로 뭐 뜨는 원전, 또 원전 에너지 쪽으로 또 이슈가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저번에 뭐 또 총선 이야기 하게 됐는데 총선 관련해서는 야당이 이겼다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SDN 이런 태양광이 갔었는데 원전 쪽 계속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친환경 그래갖고 요거 탈원전 했던 그 북유럽 쪽도 네. 다시 지금 원전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전기 너무 필요한데 네, 맞아요. 대안이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또 이제 기후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ESS로 연결이 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바이든도 이제 원전 쪽도 이제 추진한다고 하죠. 신재생 말고. 그래서 그렇군요. 원전 쪽이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원전 쪽을 좀 키우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이제 3년 차니까 이제는 좀 이제 실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슈는 이어지고 네. 해외 어떤 이런 이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원래 말이었는데 중순으로 땡긴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땡긴 거군요. 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방산 협력하고 당연히 이 원전 협력이 좀 있고요. 계속해서 체코나 여러 가지 루마니아 등 원전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이 지속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우선은 원전 쪽이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방산 쪽으로는 요거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천군 관련해서 LIG 넥스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보시면 되겠고 원전 쪽은 조금 그 관련주가 좀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 G2파워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서전기전 이런 게 오늘은 또 전선 쪽으로 같이 겹테마로 좀 오른 모습이니까 그렇군요. 서전기전 그리고 이제 서전기전 그리고 풍산도 예, 이게 좀 방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우리 기술도 BHI 같은 그런 원전 쪽인데 바닥에서 반등 중이니까 우리 기술 같은 이런 원전 섹터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님 항상 특정 어떤 하나가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두세 개씩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겹테마를 항상 하셔가지고 안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수 있다. 맞아요.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자, 우선은
이제 UAE 대통령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결국 방문하기로 했고 앵커님 시작할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1조 정도 투자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지난해에 왔었을 때는 사실 분야를 구체화를 했어요.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정보통신이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항공우주, 그리고 K컬처. 이렇게 아예 분야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투자하는 게 20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럼 어떤 기업이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별 접촉한 데가 있습니다. 개별 접촉한 데가 이제 현대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CJ를 접촉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알려진 내용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올해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보니까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 다시 올 때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방산이랑 원전이 또 여기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이 이 전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좀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랑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그 밑에 있는 게 UAE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무기를 좀 늘리는 안보에 좀 더 투자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때마다 UAE가 그렇게 스탠스 비슷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22년도에 천공을 도입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서는 방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UAE가 이제 연내에 4개 원전을 입찰하겠다. 요 얘기는 했어요. 이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원전 강국이잖아요. 요 얘기도 우리한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전을 했었나? 관련이 있었었나 이런 지점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한전이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바라카 원전 4호기 올해 이제 UAE에서 상업 가동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전도 했었고 아무래도 우리가 원전은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 내용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섹터가. 여기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나오는 게 원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이 좀 좋아 보이고 제가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추천드렸던 종목 몇 개 있습니다. 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추천드렸었고 한전기술도 좀 좋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전기본 11차가 지금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총선 끝나고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야당이 좀 앞섰고 많이 앞섰고 이제 전기본 같은 경우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전이 2개에서 4개 정도로 원래 예정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건 2개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야당이랑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점도 있고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탑픽으로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이쪽에 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와서 어디에 돈을 쓸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전망을 해봤으니까요. 투자에 함께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